네. 옛날에 이제 그 감독들 전 감독들 경질됐을 당시에 손케 네네네. 자신의 인스타에 어떤 글을 남겼는지. 포체티노 경질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저를 토트넘으로 영입하고 핵심 선수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아직 당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케인은 5년 반 동안 놀라운 순간을 보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도 경질 당시에 손흥민 선수는 함께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다. 당신의 미래에 행운이 깃들기 바란다. 해리 케인도 당신의 모든 것에 감사했다. 네. 이렇게 이제 남겼는데 누누 경질. 콘테 상호 계약 해지 이후에 손케이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의 메시지가 지금 없는 상태. 아 그런가? 없어, 안 남겼어. 그- 먼저 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토트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콘테 감독이 뭐 상호 계약 해지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메르송 로얄 부상 소식이 좀 있어요. 네. 시즌 아웃으로 보이는데 일단 풋볼 런던이 로얄이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시즌 대부분 경기에 결정할 수 있다. 브라질 대표팀에 승선한 이후에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경기 막바지 부상을 당했다.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네. 회복까지 최소 6주가 소요된다.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아웃이죠. 거의 아웃이죠. 와도 이제 마지막 정도 뛰겠죠. 예. 그렇죠. 수술하고 회복하고 또 실전할 수 있는 몸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수술이니까 그렇죠. 또 이제 회복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에메르송도 아웃이고 동시에 이제 벤 데이비스도 진단을 확실히 받았어요 이번에. 네네. 그래서 6주, 4주에서 6주 또 아웃. 그리고 히살리송도 아직 안 나왔는데 추측하기로 지금 3주, 4주 아웃. 이거 좀 심하네.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네.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로얄 이렇게 보니까 좀 딱해. 그러니까 뭐 사실 잘 못하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폼도 올라오고 잘해서 네. 브라질 국대도 한 1년 몇 개월 만에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다시 한 건데 가자마자 또 이렇게 다쳐버리니까. 네. 심지어 90분 끝날 때 다쳤어요. 끝날 그치. 때 다쳤는데 진짜 막바지. 수술까지. 로얄도 참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좀 우리 패너도 얘기했지만 양쪽 측면 자원들이 지금 이러면 별로 없어요, 진짜. 그쵸. 남은 선수가 세세뇽은 이제 복귀 예고가 되어 있긴 하는데 네. 하더라도 페리시치하고 포로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지. 윙백에 쓸 수 있는 선수 딱 두 명이에요. 음. 왼쪽에 페리치, 오른쪽에 포로. 이 선택이 없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스펜스랑 도어틸 다 내보내가지고. 그쵸. 네. 그것도 있죠. 지금 선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4위 경쟁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빨간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4월에 일단 뭐 로얄이 못 나오는 게 확실한 벤뎁도 못 나오는 게 확실한 4월에 뉴캐슬, 맨유, 리버풀과의 맞대결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 맞대결들이 어쨌든 다 고 4위 다툼을 할 만한 팀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토트넘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로얄마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로얄이 잘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네. 안 풀린 애들 안 돼. 자, 과연 토트넘이 지금 이 부상 병동에서 과연 4월을 또 잘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상호 계약 해지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선수들이 좀 기뻐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선수들을 저격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네. 아예. 그러니까 이게 떠나간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력도 안 좋고 막 이랬지만 이번에 이제 옵타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게 토트넘 평균 승점 2위예요. 맞아. 감독 맞아. 중에 네. 역대 감독 중에 포체티노 다음으로 얼마 차이도 안 나요. 0.01점인가 차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는 잘 얻어냈었던 거지. 그렇죠. 지금도 사실 어쨌든 4위 싸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선수들을 저격하고 그렇지. 라커룸 탓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 네. 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선수들의 뭔가 반응이라던가 그렇습니다. 콘테 감독이 떠난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거나 이런 것도 지금 없고. 네. 그래서 라커룸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패너가 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옛날에 이제 그 감독들 전 감독들 경질됐을 당시에 손케 네네네. 자신의 인스타에 어떤 글을 남겼는지. 손흥민하고 케인이. 손흥민 케인이 요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포체티노 경질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저를 토트넘으로 영입하고 핵심 선수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아직 당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요렇게 또 남겼고요. 당시 케인은 5년 반 동안 놀라운 순간을 보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도 경질 당시에 손흥민 선수는 함께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다. 당신의 미래에 행운이 깃들기 바란다. 해리 케인도 당신의 모든 것에 감사했다. 네. 요렇게 이제 남겼는데 누누 경질.
그리고 콘테 상호 계약 해지 이후에 손케이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의 메시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 없어, 안 남겼어. 그쵸. 예, 안 남겼어. 그러니까 불만들이 좀 있었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네. 선수 저격을 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누누 같은 경우는 사실을 10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뭐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콘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시즌 정도를 했는데 네. 지금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이게 데일리메일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 네네. 그렇게 선수들이 콘테가 나간다고 했을 때 기뻐했는지 그거를 반겼는지에 네. 대해서 데일리메일이 썼던데 보니까 그 굉장히 훈련을 빡세게 시켰다는 거예요. 네네. 특히 선수들이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를 앞두고 종종 경기 전에 선수들을 2km 정도로 뛰게 했대. 그러니까 진을 빠지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더라고. 매일 같은 훈련, 매일 같은 전술이었다. 그래서 경직됐다라고 네. 하는. 그다음에 선수들이 또 수비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 그래서 고참급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자기네들이 의견을 모은 뒤에 콘테 감독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야 이제 좀 이렇게 수비적인 거 말고 우리 공격적인 플레이를 더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하. 그다음에 훈련도 빡세게 시키고 네. 막 2km 맨날 뛰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 아니 우리 그 항상 중계 보면 아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보이지? 막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렇지. 약간 이런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2km는 약간 그냥 자극하기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콘테 감독 정도면 스포츠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을 텐데 2km 뛰는 게 잘못된 거였으면 사실은 그 전부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좀 합리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그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수들이 계속 원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구단 내에서도 지금 감독을 고르는 걸 보면 나오는 감독 이름들이 다 공격적인 감독들이거든요. 이제 뭐 나겔스만이라던가 데제르비, 뭐 포체티노도 사실은 압박 많이 하는 감독이고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뭔가 이 구단 전체에 누누, 무리뉴, 콘테 이 3연타 수비적인 감독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지 않나? 네. 짜증 났겠지 네. 선수들도. 그렇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까지만 축구 해야 돼요. 뭐 이런 걸 거고. 좋은 선수 다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들었던 건데요. 그 런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콘테 감독이 왔을 때 부임했을 때 얼마 안 있다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뛰어야 돼, 저렇게 뛰어야 돼, 네. 이렇게 움직여야 돼, 저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뭔가 공격수들이 창의적으로 뭔가 자기가 판단해서 뭘 하는 그렇게 좀 자유와 좀 능동적으로 뭔가 막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틀, 결국 그런 게 수비, 조직 이런 거잖아. 그 틀 안에서 가둬놓고 하는 축구였던 것 같아. 물론 맞아요. 그때는 그게 짜임새가 있게 잘 되면 그런 거잖아 항상. 그래서 콘테 감독의 사이클이 첫 시즌 때 잘 되잖아. 그쵸. 왜냐면 틀을 딱 갖다 놓으면 그 틀이 어쨌든 결과를 내니까. 그런데 그게 저 팀은 저 틀로만 경기를 하네. 네. 그러니까 상대가 그 틀을 알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면 거기서는 이제 막 좀 유동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또 쓰러지고 계속 결국 갈등 빚다가 물러나는 반복했죠. 그 사이클이 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독이 됐던 거 아닐까? 그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마지막 경기에서 사우샘튼에 케인이 올라가자. 그리고 콘테가 또 그 경기 이후에 이제 비난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게 약간 그 콘테 감독과 선수들의 불화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콘테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 케인의 그 행동이 되게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콘테 감독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니 내가 수비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감히 올라가? 그 내부에서 올라가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왠지 그거에서 뭔가 분노 버튼이 눌렸을 것 같은 콘테 감독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저 달수 형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킬패트릭 기자가 또 네네. 뭔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콘테의 반복적인 훈련 거기에 더해서 책임을 공개적으로 돌리는 습관에 선수들이 지쳤다. 그쵸.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다시는 콘테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근데 좀 어쨌든 약간 좀 그러잖아. 약간 좀 이렇게 꼰꼰 느낌 있잖아. 꼰 느낌 있어. 맞지, 맞지. 딱 봐도 있잖아. 사람 좀 이렇게 요즘 사람 그런 게 있어. 요즘 느낌 아니잖아. 뭐 앙리랑 얘기하면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 옛날 사람이잖아 사실. 거기 이제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 그렇지.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 있으면 괜히 8시에 한잔 할까 오늘 싫잖아. 비슷해. 그리고 인터뷰를 너무 못해. 아. 그러니까 뭐 무리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수비 축구인데 선수들이 좋아하잖아요. 네네. 아직 떠난다면 관계도 좋고.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무리뉴 쇼맨십도 있고. 무리뉴 인터뷰에서 선수 탓은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진짜 막 안 뛰는 선수들 있죠. 은돔벨레 이런 선수들하고는 싸우지만 포그바나 그렇지. 웬만해선 선수 탓을 하기보다 이제 뭐 상대팀 비난을 하거나 상대팀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콘테는 뭔가 우리 팀을 되게 깎아내리는 걸 많이 했죠. 그렇지. 자기 뭔가 변명하려고. 콘테가 꼰대의 어원이래. 묘하게 그것도 좀 많네. 콘테. 아니 콘테 사진에 내 사진을 왜 넣어? 저는 꼰대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뭐 상호 계약 해지 후에 선수들이 좀 기뻐했다 소식 좀 전해드렸고, 자 역시 뭐 약간 토트넘하고 이제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후에 또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 큰 틀은 지금 나겔스만을 두고 토트넘, 첼시 모두 노리고 있다.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은 이제 그 투엘 감독이 차지하던 포지션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빅클럽이든 만약에 감독직이 약간 불안하다. 그럼 무조건 나겔스만하고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마 조만간 파리 생제르맹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여러 팀들에서 나겔스만을 가장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을 하겠죠. 가장 좋은 매물이잖아.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번 시즌 당장 못 데려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나겔스만이 슈퍼갑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겔스만 감독도 제가 나겔스만이라면 이번 시즌은 아무데도 안 가고 다음 시즌 딱 시즌 열릴 때 이제 제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보장되어 있고 스쿼드도 만족스럽고 이런 곳을 골라가면 되지 않을까. 나겔스만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자숙이가 오랜 토트넘 팬 아니야. 자꾸 이 나겔스만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너 같으면 가겠냐 토트넘에? 이 생각해봐. 그 나겔스만이면 아까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지금 뭐 해서 뭐 다음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첼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로 좁혀보자고. 그럼 프리미어리그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나겔스만이. 그러면 첼시가 있고 토트넘이 있어. 어디가? 첼시 가지. 상황 봐봐. 첼시는 지금 순위가 낮아. 끌어올리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다가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보일리가 돈도 투자할 가치가 있고 애들도 많이 사는 애들도 많아. 내가 여기서 좀만 더 하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프리미어리그 오더라도 무조건 여기 가지. 두 개를 비교한다면 토트넘 왜 가? 가가지고 지금 뭐 좋을 게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여기 뭐 저 레비가 아주 공격적으로 막 선수 사주는 팀이야. 그러면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야. 왜 가? 왜 가냐고.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근데 나겔스만이 왜 가냐고 토트넘에. 콘테 오기 전에 똑같이 얘기했어. 콘테가 거길 왜 가? 카세미르가 왜 맨유를 가 미쳤어? 그러니까 콘테랑 무리뉴가 올 때도 똑같긴 했어요. 무리뉴랑 콘테가 왜 토트넘 가냐. 그렇죠. 그때도 그랬었죠. 그때랑은 약간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무리뉴 같은 경우는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약간 커리어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그래. 딱 토트넘 정도면 챔피언스리그 끌어올려서 뭔가 무리뉴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콘테도 이제 재정적인 그런 이제 문제도 있었고 그 와중에 갈 팀이 또 없었고 마침 그 과정에서 토트넘. 근데 나겔스만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급도 받고 있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커리어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다르긴 한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들 이제 기대하시는 건 레비가 그 콘테 감독 데려올 때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미래의 청사진을 엄청나게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그거 뻥이잖아. 뻥카야 그거. 그래서 뭐 구장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빅클럽으로 가는 길에 네가 이제 오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로 현혹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입 바른 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솔직히 토트넘 가겠냐 이러시거든. 솔직히 토트넘 나겔스만 안 갈 것 같잖아. 근데 이 형이 너무 흥분하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어 지금. 왜 가냐고 안 가지. 자 아무튼 뭐 토트넘 첼시 동시 노린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뭐 네네. 멜로 기자에 따르면 시즌 후에 레알이 노릴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그쵸.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의 빌트 그 보니까 나겔스만은 당장 프리미어리가 안 간다. 시즌 끝나고 뭐 기다리면서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좀 있으면서 그러니까 뮌헨에서 있으면서 네네. 반성하고 좀 공부를 더 하겠다. 시간을 좀 갖겠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예. 기다리면은 그치, 기다리면 이제 시간 어차피 원하는 나겔스만 편인데. 예. 안 간다고. 아 모르겠네. 갑자기 갈 것 같은데 급물살을 타가지고. 네, 뭐 더 이 감독 얘기는 더 하실 말씀? 네. 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지. 토트넘이 오면 지금 막 뭐 포체티노나 이런 거 감독들 제쳐두고 지금 1순위가 갑자기 막 나겔스만 떠오르고 있긴 한데 네.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나겔스만 오면 온다면 당연히 좋죠. 나겔스만이야 뭐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데 지금. 왜? 안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겔스만은 팀을 어쨌든 FM처럼 키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토트넘 아니라니까 그런 팀이. 아니야 안 돼. 이 정도면 거의 오피셜이라고 봐야겠지. 예, 자 좋습니다.